다음은 이제 소위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뭐 정유라든지 가스 이런 쪽하고 오늘은 뭐 방산 일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글쎄 원유값이 오르면 뭐 에스올이나 이런 뭐 SK 이노베이션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지역에 있는 것도 한국에 있는 일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업체가 그렇게 날아갈 일인가? 뭐 사실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회사가 전 좀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들 보세요? 예, 이런 관련주들은. 네. 네, 일단 저는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네.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고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일단 제가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으로서는요, 이제 한국 석유를 좀 열어놨어요. 이 한국 석유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밑으로 쭉쭉 이렇게 긁어 내리거든요. 한국 석유 이런 느낌이고, 흥구 석유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. 분위기를 먼저 캐치하시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흥구석유도 오르면은 또 밑으로 또 긁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 들고,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도 볼게요. 예,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석유 관련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은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유류 도소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되게 다이나믹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있고, 두 번째는 미래 생명 자원이라고 해서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최근에 반등 나오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. 팜스토리 이런 것도 볼게요. 팜스토리, 예.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다 마찬가지 그림이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죠? 오늘 GSE, 그죠? GSE 핫했잖아요. 천연가스 관련해서. 이런 것들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, 좀 뭐랄까, 좀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, 상대적으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, 네. 이런 것도 올라오면 또 밑으로 또 긁어내리는 그런 느낌 들어요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가,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, 좀 그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선제적으로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시켜서 미국은 확실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 주가들 이외에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. 뭐 CDS 지표라든가 이런 어떤 또 우크라이나의 또 환율적인 지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숙제가 아무래도 그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완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죠?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관계 회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거둬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만큼 리스크는 좀 감안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. 또 모르죠.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든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관련주 움직임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조심하면서 네.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같은 테마나 이슈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주도주, 대장주가 아니라 뭐 중소형주주들이 가는 거잖아요. 그만큼 뭐 모르겠다. 트레이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사실 생각해보면 도시가 저 원유값 오르게 되면 유가 오르게 되면 뭐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정유주라든지요. 도시가스도 지금 뭐 러시아가 그 분쟁이 있으니까 국제도 천연가스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 도시가스 값 올라가면 도시가스 업체들이 가격 전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.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. 이게 뭐 한국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지역을 커버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르는가? GSE 말씀하셨잖아요. GSE가 회사가 뭐 회사 이름 약자 뭔지 모르시죠? 네. 그러니까 GSE 그죠. 보통은 뭐 대성가스 무슨 가스 이러잖아요. 네네네. GSE를 찾아봤어요. 이게 그
경남 지역 거기 저 뭐 쪽에 사천, 지역 경남 사천 뭐 그런 네. 쪽이거든요. 네. GSE가 그린 세이프 이코노미 에너지 그런 거예요. GSE가. 모르겠다. 변동성이 대단히 큰. 요즘 뭐 로봇 관련주 얘기 안 하잖아요, 그죠? 로봇은 그나마 이제 대기업이 삼성이 투자하고 현대차가 투자하고 미래산업이란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컸는데 어렵다 한마디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. 이런 종목들 염정 팀장님. 네.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네. 뭐 일단은 관련주들, 에너지 관련주, 그리고 뭐 사료, 그리고 뭐 어떤 게 있나요? 사료 관련주, 그리고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네. 크게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, 저도 이제 장 초반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확 튀어 오르면요, 그 종목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. 얘가 왜 오르나? 얘 무슨 종목인가? 그만큼 종목 어렵다는 거고요. 뭐 만약에 굳이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은 트레이딩만 하셔야 돼요.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보고요. 말씀 뭐 하신 대로 뭐 흥구석유, 뭐 중앙에너지 서비스, 그리고 또 뭐 있나요? 뭐 GSE, 그리고 이런 종목도 사실 모르겠어요. 그리고 SH 에너지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. 그냥 일 변동성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요? 미리 물론 이렇습니다. 뭐 깔아놓고 있다가 한번 튀어 오를 때 팔겠다. 딱 그만큼의 종목인 것 같고요. 지금 오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니까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, 종목들이. GSE도 마찬가지고, 흥구석유도 마찬가지. 흥구석유도 지금 시가 대비 다 빠져 있는 상태고,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테마주의 성격들의 종목은 당분간은 하방으로 변동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움직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진짜 굳이 하시려면은 좀 안정세가 나와서 그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안정세가 나와서 폭 빠질 때 잠깐 샀다가 뭐 갭상승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팔아주는 전략. 근데 지금은 할 타이밍은 좀 지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S-오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진다 최근에. S-오일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네.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. 국제 유가가 네. 진짜로 다시 이제 뭐 $100를 넘어선다라는 가정하라면 이런 작은 종목들과 함께 S-오일이 같이 올라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S-오일도 올라주고 그런 작은 종목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밑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위험하다.